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민법 강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양도 참 많고 정말 용어도 어렵다는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거 공부 못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더러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 그런 분들한테 공부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희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의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봤더니 정말 철저하게 기출문제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고요. 심지어 기출문제와 지문이 같았던 문제도 많이 보였습니다. 법조문과 판례가 시험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를 했는데요. 기출문제 지문이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었다 말씀드렸죠. 무려 8문항이나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감이 오시죠? 자,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기출문제 중심으로 지금 특강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기인 교수님의 민법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이제 뭘 보냐면 우리가 전번 시간에는 점유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 점유권에 관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유권과 같이 연결시켜서 보는 거죠. 이 소유권은 크게는 어떻게 되냐면 상린관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취득시효가 있죠. 아주 중요하죠. 그다음에 공동 소유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보면 이제 선의식도 있고 그다음에 부합이라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상린관계하고 그다음에 취득시효하고 그다음에 공동 소유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테마이고 여기서 보통 2문제에서 3문제가 나오죠. 지금부터 우리가 소유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을 우리 법률의 범위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소유권의 내용은 사용 수익하고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사용 수익 권능이 없는 소유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수익 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물권 법정주의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참 재밌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요, 여기 221조 보면 여기는 뭐라 했죠?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에서 사용 수익하고 처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212조는 어떻게 되어 있죠? 토지 소유권이죠. 토지. 그러면 토지 소유권은 어디냐?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토지의 상하에 미쳐. 그래서 이런 보면 어떤 집들은 보면 그냥 1층부터 바로 그냥 건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들은 지하가 있죠. 이러면요, 제2 롯데월드요, 지하층이 얼마나 깊어요? 알겠죠? 그런데 또 위로도 얼마나 높아요? 이것은 법률이 정한 범위예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 알죠? 상하에 미치는 것을 토지 소유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 소유권은 저 지표면에 경계가 있다 해서 여기까지는 내 것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공중까지,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지하까지, 여기까지가 내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지나간다, 지하도가 있다, 지하상가가 있다, 거기까지도 내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토지 소유권의 범위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토지가 포락됐다고 얘기하죠. 토지가 포락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적용하천 같은 것에 의해서 홍수가 나거나 그래서 토지가 일부가 유실이 되죠. 그럼 유실이 되면 다시 그것을 축대를 쌓아서 다시 원상 복구를 해야 되겠죠. 이 원상 복구할 때 비용이 1,000만 원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원상 복구가 난 다음에 땅값이 10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벌써 10배, 10배 차이가 나죠. 이런 경우 그 토지는 포락됐다고 얘기하고, 포락됐단 말은 건물이 철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락이란 말이 있다. 토지의 포락, 그러면 토지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걸 성토했다. 끝까지 이 사람이 자기는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끝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토지를 다시 복구했단 말이죠. 그래도 그것은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미 토지가 포락되면 토지 소유권은 없는 것이고, 다시 끝까지 성토시켰다 그러면 새로운 부동산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되냐? 무주의 부동산으로서 그것은 국유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토지의 포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상린관계란 말이 나오죠? 상린관계가 뭐냐? 반드시 토지가 인접해야죠. 토지나 부동산이 인접. 이 상린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뭐가 있냐?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올해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나온 것들 있죠? 이거 쭉 한번 보시면 상린관계를 누가 주장하냐?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상린관계를 직접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험이 나오죠. 시험이요. 전세권자가 상린관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를 대위한다 그러면 안 돼. 전세권자도 상린관계를 직접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린관계는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경계를 기준으로 보면은 나무 가지가 경계를 넘을 수 있죠.
그러면 옆집은요 그 나뭇가지를 제거하라고 청구를 해. 알겠죠? 그런데 제거하지 않으면 임의로 제거하고요. 나무 뿌리가 경계를 넘어온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인접지 소유자는 자기가 임의로 그 나무 뿌리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토지가 접해 있죠. 그러면 여기다 경계표하고 담을 설정할 수 있죠. 가박으로하고 같이 토지가 접해 있으니까. 그러면 담이나 경계표를 설치하는 공사 비용이 있죠. 공사 비용은 반반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하는 거예요. 절반. 그래서 설치 비용은 절반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토지를 측량을 해야지 어떻게 경계표를 설정한 것을 알 거 아니에요. 측량 비용은 어떻게 하냐? 토지 면적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항상 받고 뭐라고 바꾸냐? 측량 비용은 절반하고 설치 비용, 공사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한다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죠? 연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측량을 뭐로 측량하죠? 토지를 측량하죠. 그래서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다음 우리가 건물을 건축하죠. 요즘 TV에 자주 나오죠. 건축할 때 경계로부터 반 메타 이상만 떼면 돼. 즉 반 메타가 50cm 이상만 떼면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문제죠. 이러다 보니까 건물을 건축할 때 옆집 건물이 금이 가고 흔들리고 옆집 건물이 잘못 안 하면 멸실된 경우도 있죠.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아무튼 그런데 건물을 신축을 할 때는 경계로부터 반 메타 이상만 떼면 돼요. 반 메타 이상은 안 떼죠? 그러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건물이 완공되거나 1년이 경과하죠. 그러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우리가 차면시설이라 해가지고요. 경계로부터 2m 이내죠. 2m 이내. 그랬을 때는 차면시설이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러면 지하실 있죠. 지하실. 땅에다 지하실을 팔 때는 어떻게 하냐. 경계로부터 깊이의 반 이상. 만약에 예를 들어서 3m 깊이의 지하실을 판다. 그러면 1.5m 이상을 경계로부터 떼야 되는 거예요. 반 이상을 떼야 돼. 그러면 물. 우리가 땅속에다 물에 관한 지하시설. 오수라든가 하수라든가 오물이라든가 우물이라든가 이렇게 물에 관한 시설할 때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을 떼야 돼. 이것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인지상황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다. 그럼 여기 이제 주의토지통행권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주의토지통행권은 뭐냐면 우리가 맹지가 있죠. 맹지가 있으면 길이 있는데 맹지가 있으면 걸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인접해 있는 토지 소유자가 길을 내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것을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하고 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을 통행권자라고 하고 그 길을 내주는 사람을 통행지 소유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남의 땅을 걸어 다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유상이죠. 그런데 보상하지 않죠? 보상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도로를 폐쇄하면 돼요. 요즘 TV 보면 옆집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을요 도로로 지목이 나왔는데 그 길을 폐쇄한단 말이 나오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원래는 폐쇄하면 안 되고 지루를 달라고 해야 되고 지루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소송을 제기해서 받아와야 되죠. 그걸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그래서 길을 폐쇄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요. 남의 땅을 걸어 다니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한테 손해가 많게 해야 돼? 적게 해야 돼? 적게 해야 되죠.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길을 이쪽으로 해달라 저쪽으로 해달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땅 주인이죠. 길을 내주는 사람, 통행지 소유자요. 그 사람의 토지의 이용 상황에 변화가 생기죠. 그러면 통행료를 말할 수 있다. 옮길 수는 있죠. 만약에 맹지인 땅이에요. 소유자가 보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맹지인 땅의 소유자가 그 땅을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줬어. 그러면 그 전세를 받은 사람은 전세권자는 다시 보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남의 땅을 통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걸어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남의 땅을 점유하면 안 되죠. 남의 땅을 점유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통행은 언제 하는 거죠? 현재 통행은 현재. 앞으로 지금 현재요. 내가 걸으면 한다죠. 그러면 2m만 있어 충분하죠. 그런데 내가 1년 뒤에 차를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미리서 3m를 길이해달라. 그건 안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장차의 이용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서 통행료를 정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길이 있어. 길이 너무 1m만 좁아요. 그런데 지금 이쪽은 걸어 다니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쪽에다 이제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창고도 짓고 그래가지고 좀 차가 좀 들어다녀야 되겠어.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의 통행로가 있어. 너무 좁아. 그럼 어때요? 앞으로 내가 지금 현재 저쪽에다가 비닐하우스도 하고 또 좋은 창고도 만들고 해가지고 트럭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단 말이죠. 그러면 길이 넓어야 되겠죠. 기존에 1m 있는 것을 4m로 좀 더 넓혀달라. 그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직 현재 차도 없는데 미리 대비해서 미리서 장차 이용상에 대비해서 미리서 길을 넓혀달라. 그건 안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내가 이제 길을 내 가지고 남의 땅을 걸어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요 다시요 길이 만들어져 가지고 새로운 길이 개설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사람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행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이고, 이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통행권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여기 보세요.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는 토지가요 길이 있고 맹지긴한 게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토지를 일부만 뭐죠 분할해서 팔았단 말이죠. 또는요 토지가요 가박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토지를 분할했단 말이죠. 일부 양도 분할하다 보니까 맹지가 생긴 거예요. 이랬을 때 어떡하죠? 분할 당사자 간에는 무상의 통행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다시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그럼 특별 승계이죠. 특별 승계하고 관계에서는 다시 뭐로 된다? 유상으로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것은 이제 우리는 뭐라 한다? 주의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여기 이제 소유권에 대한 물권 요청권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이미 얘기해서 물권 요청권에서요. 소유권에 대한 물권 요청권은 질권하고 유치권에는 주중한다는 말이 없다. 따라서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이건 다 뭐냐면 이것이에요. 얘기했었죠.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한다. 그러면 누가 그 제3자 불법 점유자를 나가라고 할 것인가? 알겠죠? 항상 제3자 그러면 물권에서는 등기부를 기준, 등기부. 그래서 갑이 매도인이 을한테 팔았단 말이죠. 매수인한테. 그런데 매수인이 아직 미등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불법 점유자가 있어도 미등기인 매수인은 불법 점유자 즉 제3자 입장에서 등기부를 기준으로 보면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그 불법 점유자에게 직접 나가라고 할 수 없고 매도인을 대위해서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매도인은 등기부상으로는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자기가 소유자죠. 그러니까 불법 점유자에게 직접 나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유권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뭐냐면 이제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취득시효는 뭐 해년마다 시험에 나오고요.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항상 토지에 대해서 뭐 토지라든가 단독주택 같은 데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취득시효죠. 취득시효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갑이라는 사람의 등기가 돼 있어. 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 그런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의 토지를 또는 갑의 건물을 20년간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가 되냐?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 그걸 취득시효라고 그래. 참 특이한 제도죠. 분명히 소유자가 등기부상으로 갑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갑으로 돼 있는 그것을 이 을이라고 하는 점유자가 자주 점유, 평온 점유, 공연하게 자주 평온 공연. 자주가 뭐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 내 땅이 될 수 있는 것. 그걸 우리 뭐란다? 취득시효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20년이 됐다 해서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20년을 점유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때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승계 취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원시 취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20년 전에 점유했잖아요. 그런데 20년이 지금 됐잖아요. 20년이 지나서 등기하게 되죠. 그러면 등기할 때부터 내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점유를 시작한 2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그걸 소급이라고 그래. 과거로 돌아간 것을 소급이라고 그래. 소급해서 소유자가 되고 이 취득을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으로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시효 취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효 취득을 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죠. 먼저 점유하고 그다음에 등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점유하지 않거나 등기하지 않는 것은 시효 취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점유하는 것 저당권이 있죠. 그래서 저당권은 시효 취득을 할 수 없다.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그런데 지역권도 점유하지 않죠. 하지만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되고 이런 말을 써.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뭐 할 수 있다? 시효 취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또 중요한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랬냐? 등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등기를 하지 않는 건 안 돼. 점유권 등기하지 않죠. 유치권 등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점유권과 유치권은 시효 취득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 우리가 시효 취득은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자기 소유. 알겠죠? 그 다음에 국가재산 중에서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는데 일반재산의 경우는 시효 취득이 가능하죠. 중요한 것은 등기하기 전에 행정재산으로 편입이 되죠. 그러면 더 이상 시효 취득할 수 없고 주체는 누구냐?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든가 재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죠? 장학재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종중이라든가 다 시효 취득을 다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 알면 되고 주체, 대상 이렇게 해요. 자, 그다음에 어디로 보시냐면 우리가 이제 시효 취득하면 기산점이죠. 기산점은 내가 점유를 시작한 때부터 기산점이고 만약에 등기부상의 소유자의 변동이 없죠. 기산점을 임의로 둘 수 있지만 등기부상 소유자의 변동이 있죠. 기산점을 임의로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이제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 등기 전 그랬죠. 이 등기 청권인데 만약에 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그것을 의뢰한 사람이 20년간 점유를 했죠. 그러면 점유하면 20년간 점유하면 그때부터 등기 청권이 나오죠. 등기 청권은 채권이란 말이죠.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죠. 몇 년의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 그런데 점유를 계속한다. 계속.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언제? 점유를 상실하죠. 상실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해. 만약에 시효이익을 포기하죠.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건 세 가지 의미가 있어. 첫 번째, 시효이익을 포기는 누구한테 하냐?
포기 당시 진정한 권리자한테 포기한다. 두 번째, 포기를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무슨 점이다? 자주점유인 것이다. 시효 이익을 포기하면 등기청구는 어떻게 된다? 즉시로 소멸한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청구는 어떻게 된다? 점유를 계속한다.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점유를 상실한다.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시효 이익을 포기한다. 즉시로 소멸한다.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알고 시효 이익의 포기를 누구한테 포기한다? 시효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한테 포기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점유가 계속되면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점유를 상실했다 할지라도 상실, 시효 이익의 포기는 즉시 소멸하죠. 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즉시로 소멸하지 않고 10년이 지나야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또 뭘 보냐면 점유의 승기라고 되어 있죠. 점유 승기. 점유 승기란 말이 뭐냐면 이런 것이죠. 만약에 점유자가 20년이 됐어. 그러면 점유자가 의리요 등기부상 소유자 갑한테 등기를 청구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등기를 청구를 하니까 왠지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유를 20년간 점유 취득시가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바로 청구하지 않고 그 점유를 병한테 넘겼다 이 말이죠. 그럼 병은 어떻게 되냐? 점유를 승계하죠. 우리가 점유의 승계는 하자도 승계하지만 등기 청구권에 관한 법률 효과는 승계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을이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을이 20년간 점유했어. 그러면 점유 취득시가 완성됐죠. 그러면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소유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을이 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병이 점유를 승계하죠. 점유를 승계한 병은 직접 을의 권리를 갑에게 청구할 수 없고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등기를 청구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점유를 승계한 자는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시효 완성자를 대위해서 등기 청구한다. 이 말이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인 을이요 20년의 점유가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든지 아직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요 등기부상 소유자 갑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자 을에게요 토지를 인도하거나 그 토지에 대해서 불법 점유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거나 그 토지에서 나가라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냐? 점유취득시효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점유해서 시효취득을 완성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등기 청구권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고 등기부상 소유자인 갑은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을 앞으로 등기가 없다고 해서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토지에서 토지를 인도하고 나가라거나 불법 점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유자인 경우를 우리가 한번 봤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취득시효 완성, 시효 취득자고 등기 명의인 간의 관계 이렇게 돼 있죠. 특히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이것은 또 이제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금은 내가 이제 점유를 받잖아요. 이번에 뭘 보냐? 등기를 한번 보자면 등기를. 예를 들어서 을이 갑이라는 사람의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을이 20년간 점유했단 말이죠. 그래서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은 을에게 등기를 해줘야죠. 그런데 갑이 등기를 해주려니까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갑이요 을이 20년을 완성한 사실을 알면서도 갑이 등기를 병한테 넘기죠. 그럼 병은 뭐냐? 우리는 형식주의란 말이죠. 등기를 한 자가 소유권 취득해. 즉 의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등기를 이전받은 병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등 20년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이 병은 알든지 모르든지 즉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등기를 격려받으면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을은요 20년간 점유했는데 갑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갑이 등기를 병한테 넘겨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을은요 병한테 등기를 청구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등기가 넘어가면 이 병은 어떻게 해요? 다시 20년을 점유해야 돼요. 다시 또 20년 즉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새로운 기산점을 삼아서 다시 20년이 경과해야 2차의 취득시효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을은 갑이 병에게 등기를 이전하기 전에 등기를 이전받아 와야 되겠죠. 알겠죠? 그런데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 20년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안단 말이죠. 알면서도 병한테 처분했다? 그러면 등기부상 소유자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즉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고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고 넘겼다? 그러면 그것은 적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취득시효를 하기 위해서는 자주점유, 평온점유, 공연점유해야 돼.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부상 소유자 갑하고 점유 취득시효 완성자 을 간에는 채권 채무관계라는 것은 있으면 안 돼. 만약에 채권 채무관계가 있다? 그러면 타주점유가 돼. 그러니까요 어떻게 된다? 채무 불이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등기부상 소유자가
의리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넘기자. 알고 그러면 뭐가 된다? 불법행위. 모르고 넘긴다? 그러면 적법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등기상 소유자로부터 점유를 등기를 이전받은 병은요, 의리 20년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등기를 이전받으면 무조건 소유자가 된다. 그런데 어느 경우 우리가 이중매매에서 얘기했죠. 적극 가담했다. 적극 가담한 경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때만 무효가 되는 것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등기를 이전받죠. 그러면 그 등기는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병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소유권이 다시 갑에게로 복귀가 되죠. 다시 갑에게 복귀가 되면 20년 완성한 점유자 을은 갑에게 다시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정리하면 일단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다 이 말이죠.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 어떻게 하냐? 갑하고 병하고는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만약에 등기부상 소유자 갑이 을이 20년을 완성한 사실을 알고 병에 등기했다. 불법행위. 모르고 등기를 이전했다. 적법행위다. 그 다음에 병은 을이 20년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등기를 이전받으면 무조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무조건 소유자가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를 들어서 적극 가담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다. 무효인 경우는 소유자가 아니다. 그럼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가 된다. 그럼 복귀가 되면 점유 취득시효 완성자 을은 갑에게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시효 진행 중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20년이 되기 전에 이 말이죠.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17년 만에요.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 그러면 을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을은 3년만 기한하면 돼. 3년. 나머지 3년을 채우면 20년이 완성이 되죠. 그러면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한테 등기를 청구하면 돼. 다시 이제 구별해서 보면 20년이 지난 후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지나가죠. 넘어가죠. 그러면 을은 다시 20년이 흘러야 2차의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시효 진행경 즉 17년 만에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넘어간다. 아직 20년이 안 됐죠. 그러면 을은 나머지 3년만 채우면 돼. 3년만 채워서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냐? 취득시효로 가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이죠. 일단 을이요 20년을 완성을 했어. 그래가지고 을이 갑에게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권 행사를 했어.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이요 그것을 병한테 처분해버려. 매매를 하거나 또는요 갑의 땅이 서울시에 의해서 강제로 수용이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병한테 등기할 수 없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이행불능이라고 그래. 다시 순서로 보면 20년의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권 행사를 했다. 그런데 이행불능이 됐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용보상금, 매매대금 나오죠. 그러면 그 수용보상금이나 매매대금을 나한테 반환해달라. 그렇게 청구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대상청구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대상청구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즉 수용이나 매매가 되기 전에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그것을 취득시효다 이렇게 얘기하죠. 취득시효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취득시효는 무슨 취득이다? 원시취득이고 그것은 소급표가 있다.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등기부 취득시효는 뭐냐면 일단요 갑이 소유자예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 서류를 위조하죠.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와. 그러면 을의 등기는 무효잖아요. 그럼 무효니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또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요. 을의 등기를 유효인 등기라고 믿고 병이나 정이 등기를 이전받았다 할지라도 병이나 정은 절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을의 등기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가 소유자냐? 갑이 여전히 소유자죠. 그러니까 갑은요 을이나 병이나 정을 상대로 순차적으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말소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을의 등기가 위조됐는데 그 등기가 위조된 것을 모르고 병이 이전받아서 3년, 정이 이전받아서 7년이 있다. 그러면 병하고 정하고 등기를 합하면 모두 몇 년이 되죠? 10년이 되죠. 그래서 10년간 병과 정의 등기를 합해서 10년간 등기가 되어 있고 10년간 점유하게 되죠. 그러면 이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때의 등기는 무효인 등기든 유효인 등기든 가리지 않는데 어떤 등기를 안 되냐? 이중 보존 등기로 무효인 등기 있죠. 그래서 이중 보존 등기로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안 되고 그 외의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해서 10년간 점유와 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때의 점유는 우리가 그냥 점유 취득시효는 자주 평원 공연이죠. 그런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선의 점유, 무과실 점유가 돼야 돼. 그래서 자주 평온 공연 선의 점유는 추정이 되니까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되지만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안 되죠. 그래서 시효 취득을 주장한 자가 무과실 점유임을 입증을 해야 되고, 특히 여기서 등기부 취득에서 중요한 것은 선의 무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에 관한 것이냐 점유에 관한 것이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선의 무과실은 뭐에 관한 것이다?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10년이 되면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하죠. 즉시 소유권 취득했는데 또 제3자가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가죠. 그럼 어떻게 하냐? 여전히 시효 취득, 시효 완성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왜냐?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10년이 지나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다시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간다.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시효 완성자는 소유권에게서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등기부 취득시다.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에서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의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것이다. 그다음에 등기 이중 보존 등기로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없다.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취득시효를 보는 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공동 소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인 교수님과 민법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험이 점점 다가올수록 후회라는 걸 참 많이 하잖아요. 그때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할 걸, 이런 생각하게 마련인데요. 그런데 막상 시험 당일날이 되면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바로 이 순간도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부디 합격과 불합격을 떠나서 좀 더 공부할 걸이라는 후회는 남지 않도록 끝까지 정리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좀 힘을 보태겠습니다. 자, 복습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영상 올려놓고 있습니다. 복습 철저히 하시고요. 다음 강의도 함께해 주세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